네, 문제 잘 푸셨습니까?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이 환자는 방광염 환자입니다. 방광염 환자로서 지금 당장 온 건 아닌데 현재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하지 않고 자꾸 남아있다. 그러면서 몸도 좀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비도 살짝 있고 제가 앞에 여러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소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병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의 말만 믿고는 백발백중 실수합니다. 꼼꼼하게. 네. 이거는 믿을만 하다 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수면 7시간 정도. 지금은 중간에 안 간다 하지만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약간 마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미삭 여기에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표정과 목소리, 행동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표정은 불안입니다. 불안 초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여기 사진은 다시 안 가져왔는데 불안과 초조의 그 표정입니다. 긴장, 불안, 초조. 뭔가 쫄려있는 불안한 그런 표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급해지다 보면 상기가 자꾸 되면서 얼굴도 붉어지고 아마 이제 동영상에는 제대로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눈에 총명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흥분하다 보면 찌꺼기가 뜹니다. 찌꺼기가 뜨면 이런 데 멍해져 가지고 조금 초롱초롱 맑은 느낌이 없는 좀 뿌연 느낌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습기의 느낌이라고 하는데 총명하지 못한, 또렷하지 못한 그런 눈빛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임상할 때 잘 살펴야 됩니다. 싹 스쳐 지나갈 때 타타닥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목소리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이 쫙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목소리에 힘이 있지만 뭔가 긴장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도 긴장해서 좀 불안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결국에는 한의원이 잘 되려면 이런 질환들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보약 잘 짓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한데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면 질환들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은 거에 대한 환자분들의 그 느낌하고 일반 보약 먹고 힘이 난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골수팬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만 한의학이 더 발전할 수 있고요. 방광염을 치료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게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 그 다음에 소변 분리가 있냐, 불통이 있냐, 빈삭이 있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통증이 있다면 이제 인병입니다. 인병으로 수별의 범주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자, 볼까요? 불안한 표정입니다. 불안한 표정, 불안한 목소리, 이런 것들. 불안. 보통 이제 불안이 이제 이렇게 불안 조마조마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쫄려 있기 때문에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안이 한방에서 어디에 배속되어 있습니까? 심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마음을 쓰는 건데 왜 심에 배속했을까요? 긴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요렇게 조마조마하니 모습이 마치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해서 신장에 배속인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의 기운이 쫄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뜨는 거예요. 붉은 기운이. 붉다. 심장의 열이거든요.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뜹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배속, 신장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장이 요렇게 돼 있다고 해서, 심장의 문제도 되죠. 하지만, 신의 문제가 됩니다. 쫄려 있어서. 그 다음에 기운이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아래로 못 갑니다. 아래로 못 가서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변비가 있고 살짝 있고 목이 좀 마르면서 맥이 약간 삭하다. 이게 변비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기운이 좀 막혀가지고 육부의 기운이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운이 막힘으로써 거기에 열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막혀가지고 기운이 순조롭게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기운이 뜨는 요거를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본다. 이게 뭔가 이제 소변이라는 게 소변을 딱 담아가지고 한거 이렇게 이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자꾸 이게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일단 표현은 스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흥분하니까. 방광이 흥분하니까. 그 흥분이라는 게 열을 내는 듯한 그런 거니까 일단 스별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시원하지 않다. 뭔가 쑥쑥 잘 안 나온다. 여기 이제 이거는 기체의 표현입니다. 그래 다행히 따갑거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병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면 전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소장을 붙였냐면 심소장상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이게 쪼리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초의 병이 생겨요. 하초에 사실은 상초의 병인데 하초의 병이 생겨가지고 하초로 순환이 안 되니까 이거를 심소장상통으로 인해서 심장의 열이 소장으로 전달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과거의 책에는 표현을 썼어요. 문제가 전부 다 대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운이 뜨고 그래서 이제 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소장에 병리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심이죠, 심. 그 다음에 대장도 좀 그렇고 방광, 신장도 들어가면 뭐 좋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방향은 긴장이 잘 되어가지고 잘 못 내려가죠. 쑥 못 내려갑니다. 그럼 못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왜 아까는 제가 수별이라고 했는데 방광이 차집니다. 양기를 심장에 양기가 온 구석구석에 군주의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다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운이 자꾸 뜨다 보니까 밑으로 못 갑니다. 제일 멀리 있는 백성이 얼마나 구슬프겠습니까? 굶고 허기지고 심장이 양기를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허한해집니다. 자, 앞에는 이제 소변이 막 나가는 걸 제가 수별이라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방광이 허한해지면서 물을 제대로 못 담아주고 그냥 쑥쑥쑥 내보내는 거예요. 단단하지 못한 겁니다. 단단하지 못한 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초에는 기체가 있고 그런 기체가 있고 사기는 하초에 기체가 좀 있으면서 수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리를 공포로 인해서 하초에 기체 수별이 발생하여 기운이 아래로 잘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병리를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가요? 이제 공포를 보는 게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실제 그 심장에 쫄려져 있는 이 마음을 풀어내는 데에는 오령산에 보면 계지라는 생뚱맞은 약이 있습니다. 이 계지감초탕에 그 계지가 양기를 이렇게 펼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느냐, 아니면 흥분되어 있는 이 심열을 진정시키느냐. 이 두 가지의 약의 그 선택이 있습니다. 둘 다 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심장의 열을 내리는 데에는 생지황이 좋을 거고, 쫄려져 있는 이거를 펼쳐주는 데에는 계지가 좋을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펼쳐서 쭉 내려가도록.
기체도 풀고 쭉 내려가도록 하는 게 저의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자, 하초의 기체 습여를 보는 거는 소변에 관련된 거니까 목통이 그런 데 쓰고요. 그 다음 텍사, 복령, 그 다음에 대변과 소변 이런 가벼운 기체입니다. 지각은 무거운 기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지각이 좋고요. 기운을 아래로 잘 내려가는 데는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슬대황이 좋을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썼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울이라든지 심리적 울. 이게 또 이제 왜 표울이라는 걸 쓴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이제 추위를 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표에 울이 되어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불안 공포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히 계지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공포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인 우려에 가깝죠. 생지황 좋고요. 저는 이런데 이제 흉부 이런 데를 좀 풀어주는데 사삼을 잘 씁니다. 또는 기운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데는 향부자도 좋고요. 계지로 펼쳐주는데 계지로 펼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한 거는 사삼, 생지황, 만삼 한동만에 맹문동, 당귀, 육계, 목통, 텍사, 부자, 지각, 감초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맹문동도 이제 심뇌를 좀 꺼주고요. 당귀가 이제 자꾸 졸이면 혀를 자꾸 씁니다. 그래서 보열 하나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를 쓴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각, 기체를 풀면서. 이제 이거 복용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다 좋아졌습니다. 그럼 후세방 중에는 뭐를 추천해 드리느냐? 도적산입니다. 도적산 또는 오령산 아니면 합방한 거. 그게 이제 이열탕입니다. 이열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딱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방에는 도적산 찾아보니까 형방도적산이 있더라고요. 도적감기탕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소변 쪽으로 가는 약들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성은 뭐 석돈, 목통 뭐 이래 써도 되지만 이 정도의 열인가는 조금 하지만 아무튼 써도 됩니다. 표충도 좀 보고 오히려 이제 도적감기탕 이런 거를 조금 낮춰서 조금 쓰면 복령, 텍사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런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를 넣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심려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꾸 순환해야 됩니다. 부자로 하초를 따뜻한 거를 하나 딱 넣어주면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갔다가 또 따뜻하게 해서 올라가는 이 작용에 펌핑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계지와 부자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흔한 환자입니다. 꼭 잘 익히셔가지고 임상하는데 이런 환자 왔을 때 자신 있게 치료해 보시면 아마 환자분이 팬이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